세상이 참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움을 하다가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가는 두 사건.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제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50대 남편이 아내를 차에 태운 상태로 그대로 주차장 벽을 돌진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고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현장을 가보면 네. 차가 크게 부서진 건 물론이고요. 이 들이받은 이 아파트 주차장의 콘크리트 외벽 파편도 굉장히 많이 저 차량이에요. 아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 파편들도 깨져서 나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벽이 무너진 것도 그렇습니다만 차 보세요. 차가 심하게 앞부분이 찌그러졌어요. 아니 근데 지금 어쩌다가 무슨 일로 싸웠기에 저런 남편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습니까? 홍종성 기자님. 물론 부부는 뭐 아이 문제로도 아니면 뭐 애정 문제로도 싸울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돈으로 싸우죠. 근데 저는 저 상황을 볼 때 정말 금전 문제로 싸워서 저렇게까지 아내를 채운 채 또 본인도 타고 있잖아요. 저렇게 주차장 벽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정말 뭐 얼마나 큰 금액의 돈인지 모르지만 돈 문제로 싸우다가 화가 났다고 하고요. 이게 영화가 아닌데 영화와 현실을 잠깐 혼동하신 건가? 믿어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100번 진짜 백성문 변호사님 혹시 급발진 그런 것 때문에 들이받은 게 아니고 진짜로 자신이 고의로 가속 페달 밟은 거예요, 남편이? 일단 본인도 다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사고가 생기면 급발진을 일단 의심을 하고 아니면 운전 미숙 때문에 저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근데 그때 이제 급발진일 때 이제 본인은 잘못하자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나가는 경우에는 밑에 스키드 마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본인이 실수해서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밑에 타이어 자국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고의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남편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와의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정말 저렇게 차로 벽을 들이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금전 문제로 다투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이거는 말이 극단적 선택, 이거는 아내를 살해하는 행위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은 뭐 저 사고가 나자마자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현장에서 이 남편을 일단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살해 또 살인미수를 적용하려면 실질적으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겁니다. 뭐 이를테면 차량이 이 벽과 추돌을 할 때 이 아내 쪽으로 저 각도를 틀어서 들이받았는지 뭐 이런 것 등등도 정밀하게 볼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뭐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주장해도 경찰에서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정밀하게 볼 겁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 사건도 명명백백하게 좀 가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좀 더 소름이 돋는 경악스러운 이웃 간의 몸싸움이 있었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얼마 전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는 위층, 아래층 주민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래층, 그러니까 이게 4, 5층 주민들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4층에 사는 주민에 따르면 1년이 넘도록 이런 극심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고3인 둘째 딸이 시간을 막론하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온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저렇게 시달릴 정도면 평소에 항의는 안 해봤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수차례 그 관리실을 통해서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4층이잖아요. 5층도 했고 6층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6층 주민은 평소에 주의하겠다,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5층 주민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나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줄곧 말해왔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관리실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당신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본인이 이제 참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인터폰으로 직접 연락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지난 14일에는 4층 주민이 20대 5층 주민에게 직접 인터폰으로 전화해서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5층 주민은 그럼 올라와 봐라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4층 주민이 관리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항의를 하고 5층과 6층 주민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직접 서로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공포스러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맞나? 지금 오고 있대요. 그럼 갈게. 경찰관입니다. 알았어요. 올라와 보라는 5층 주민의 말에 이제는 평소에 느꼈던 층간소음까지 항의할 생각으로 올라갔던 4층 주민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흉기가 웬 말입니까, 김복준 의원님? 그렇죠. 4층에서 올라오라는 말 듣고 5층으로 올라갔던 그 주민 입장에서는 뭐 이 5층 주민이 손에 약 한 50cm 정도 되는 그 흉기라고 할 수 있고 둔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결합된 건데 네. 그걸 들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이 4층 남성이 아마 좀 빨리 행동한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그 들고 있는 흉기 잡은 손을 제압을 한 것 같고요. 뒤이어서 이제 그 딸까지 올라오면서 이게 보니까 심각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제압은 한 것 같아요. 5층 그 이 주민을 현관 바닥에다 눕힌 상태에서 흉기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 네. 경찰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사건 보면서요.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올라가고 내려오거나 해서 맞부딪히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절대 삼가야 될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아하. 아니 근데 5층 주민은 4층 주민에게 올라와 보라고 하더니 왜 난데없이 흉기는 들고 있던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그 강력범죄가 벌어진 경우도 우리 좀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5층 주민은 예방 차원에서 들고 있었다. 이게 무슨 근데 말입니까? 아까 저희 그 음성을 통해 나왔지만 이 흉기도 일반적인 흉기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걸 그냥 이제 맨몸으로 올라오는 사람한테 예방 차원으로 들고 있었다는 건 좀 일단 납득이 안 가고 이 5층 주민은 그냥 나는 휘두르진 않았고 예방 차원으로 들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4층 주민이 나를 덮친 거다. 근데 이제 4층 주민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층 주민이 흉기를 들고 있어서 사실 이건 내가 제압하지 않으면 생명이 그러니까요. 위험할 상황도 있다.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압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5층 주민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나서야 이 몸싸움이 끝났다고 합니다. 흉기를 맞닥뜨린 당사자끼리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두 사람이 제일 첨예하게 달라는 거는 하나 있죠. 5층 주민은 소음 안 일으켰다. 4층 주민은 1년 내내 시달렸다. 그럼 이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를 경찰이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것도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흉기 자체를 들고 있는 그 부분이 이건 범죄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형사 입건을 했는데 증거인멸이라든지 이제 도주 우려 같은 거는 없는 걸로 봐가지고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올라가고 내려가고 인터폰 주고받고 하는 거 이건 진짜 절대 금할 일이고요. 네. 이웃사이 센터라고 그래서 조정하는 그런 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가능하면 제3자 입회하에 관리사무실이나 네. 이런 데하고 같이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당분간 4층 주민은요, 이 해당 5층 주민과는 평상시에도 되도록이면 복도에서라도 계단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서로의 감정이 자극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지금 아찔한 상황입니다.